자, 347페이지에 부채와 자본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다음은 주식회사한공의 사채 관련 자료이다. 22년 12월 31일 사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이랬네요. 사채 이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22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만기는 24년 3년 만기로 발행했는데 액면가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급은 매년 12월 31일 연 1회씩 지급을 하는데 삼각표를 보니까 유효 이자는 이만큼이고 액면 이자는 이만큼이라는 것은 10%네요.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은 좀 높네요. 시장 이자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럼 상각액은 요 차이만큼, 요만큼을 상각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차변에 오는 것은 요거예요. 이자 비용을 차변에 인식을 하고 대변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 현금이 10만 원이 나가죠. 그리고 요거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분계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엊그제 배웠던 분계죠. 우리 유동부채에서 여러분이 사채의 그 발행에서부터 매년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 처리까지 바로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계에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14,236원이요.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요.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계는 나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7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상환기간은 3년이고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12%라면은 할인 발행을 해야 되죠. 발행일 회계 처리는 현금 95,196원 할인 발행했네요. 10만 원짜리를. 네. 자, 1번.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2번. 사채의 발행 금액은 10만 원이다. 맞아요. 아니구나. 아니죠. 자, 이남희 씨. 사채의 발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95,196원에 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95,196원에 발행한 것이다. 3번 사채의 발행 방법은 할인 발행이다.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95,196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4번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보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전부 다 증가하는 것밖에 없고 현금 지급하는 것만 일정해요. 장부 금액도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그리고 매년 상각되는 금액도 증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자 지급액은 매년 일정하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를 이건 맞다 하고 2번이 확실히 틀린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100만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99만 5,843원에 할인 발행했군요.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은 10%, 유효 이자율은 15%이고 이자는 매년 말 1회 지급한다.
22년 주식회사 한공이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1월 1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러면 22년 말에 이자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에다가 무슨 이자율을 곱해야 될까요? 예, 유효이자율. 이걸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사채의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이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995,843원에다가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995,843원 곱하기 15%예요. 149,376원 나오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연아님, 네, 이 문제를 말이죠. 만약에 2022년에 현금 지급되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고치면 얼마일까요? 2022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연아 씨? 네. 아,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답이었는데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 어떻게 계산했는가 보세요. 현금 나가는 이자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아시겠죠?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10만 원인 겁니다. 10만 원. 현금 나가는 이자는 10만 원. 회사의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은 149,376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묶어서 요런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분계까지 해보느냐? 다 나왔습니다. 분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자, 이현정 님이 한번 분계 한번 해보시죠. 네. 이자 비용이 149,376.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예. 49,376원.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날 이러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자 지급하면서 우리가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하면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복습이 잘 됐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맞죠? 예. 이자 비용하고 현금 나가는 비용 지급액하고를 차이만큼씩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에서 차감시키거나 가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아까 분기에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죠. 조금 전에 분기에 차변에 오는 게 비용 발생이잖아요. 상각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틀렸어요. 네, 사채 맞아, 맞다. 할증은 맞죠. 네, 제가 계속 할인인 줄 알았어요. 이 두 개는 할인. 네, 근데 3번은 갑자기 할증으로 바꿨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요, 그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계속 낮춰야 돼요. 줄여나가야 이제 3년 후에 같아지죠. 액면가하고. 그러니까 감소시킨다. 맞았어요. 그러면 4번이 틀린 것 같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뭐가 틀렸나요? 예,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그랬죠?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유효 이자율이란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다. 보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9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의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자, 기말 장부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효 이자율로 상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말은 유효 이자율로 상각하면서 기말 장부 금액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 장부 금액에서 상각한 것만큼 반영을 해가지고 기말 장부 금액이 결정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을 했다면 상각한 것만큼 기말 장부 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틀렸습니다. 할증 발행은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 아니고 가산 계정이죠. 가산 계정.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 할증 발행은 커지잖아요. 액면가보다. 이 할증 발행 차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장부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할증 발행 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걸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액면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가산해서 재무상태표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4번 보세요.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네, 아까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다 증가해요. 장부 금액도 증가하고 상각액도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다만 현금 지급되는 이자만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각 후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상각 후 원가라는 건 기말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말 장부 금액.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12월 31일 그 이자 지급한 분기가 끝난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겠죠.
기말 장부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다.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주 중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1000주가 있는데 그중 200주를 1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본 총계에 변동하지 않는다. 이건 분계를 좀 써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게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빨리 정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일단 분계를 좀 써봐야 돼요. 네. 이런 문제를 자주 안 만나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분계로 풀어야 되는데,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0주를 1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현금 받았다고 보시고 15,000 곱하기 200주 해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왔네요. 현금 300만 원,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 증가이죠. 자, 원인이 뭐예요?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았죠.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몇 주를 팔았냐면 200주를 팔았는데 이거의 원가는 10,000원에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 거죠. 원가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대변에 기록이 되면 증가를 의미하죠. 자본 증가. 그러면 100만 원이 뭐냐?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100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그 개정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100만 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옥 씨 오늘 결석이죠? 안 오셨죠? 네. 장민정님? 네. 이것이 어디로 분류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무엇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인가요? 맞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본 계정이니까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증가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자산이 300만 원 증가하고 자본도 300만 원 증가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본의 증가가 있습니다. 자산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계가 되면은 이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자, 1번 보시면은 자본 총계 변동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변동하죠. 300만 원 증가하죠. 자본 총계가. 2번 자본 잉여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왜요? 자본 잉여금이 100만 원 증가합니다. 3번 자본 조정이 200만 원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에요. 예, 200만 원 증가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죠. 이게 옳다. 4번 자본금이 200만 원 감소한다. 자본금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본금에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머릿속에서 탁 답이 떠오를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분계를 살짝 써놓고 이렇게 맞춰봐야 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 이 분계도 해야 되지만 이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이런 자본 관련 개정 과목들을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개정 과목 암기 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암기가 되어야 된다. 다음에 13번 가보겠습니다. 회사가 유통 중인 자사의 주식을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이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사가지고 바로 소각하면 자기 주식 아니에요. 그냥 자본금. 자, 주식을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자기 주식. 사서 바로 소각하면 자본금. 차변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기록하죠. 발행을 하는 것은 생산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을 취소시켜야죠.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보기에 자기 주식이라고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당장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됩니다. 자본의 감소예요. 자기 주식도. 그 다음에 처리하고 무엇으로 분류한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1번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와 개정 과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익잉여금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자본 중에 어떤 항목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조용선님? 그렇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제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두 개는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재평가 잉여금.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외의 것이 하나 나왔어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또 현금거래 위험회피 무슨 손익도 있죠. 아주 긴 개정 과목 하나.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다. 맞죠? 이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주식 선택권은 이익 잉여금이다. 틀렸습니다. 주식 선택권. 아직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도 자본입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이거. 주식 선택권 자본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자본잉여금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해외사업 환산손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현금 배당할 때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 배당이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기록합니다. 대변에. 그러면 이건 부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명선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고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자본 조정. 네,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알아두세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2, 3, 4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없어요.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이죠. 근데 차변에 오는 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 수는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예. 자본 총액의 변화는 없어요. 응? 예, 자본 총액에 왜 변화 없는지 아까 3번에서 말했죠.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다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발행한 주식 수는 늘어나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맞고 2, 3, 4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중에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말 주식발행 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전기 말에는 없었지만 올해 2차례 증자를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3월 5일 날 주식을 증자했습니다.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을 10,000원, 액면가 5,000원입니다. 주식 발행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계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딱 체크해야 될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주발초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발행할 때 한 주면 한 주당 5,000원의 주발초가 발생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럼 1000주니까 얼마예요? 예, 500만 원이 주발초가 이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증자를 합니다. 9월 달에 발행한 주식수 1000주 또 발행했고요. 한 주당 발행 금액은 이번에는 4,000원으로 발행을 했답니다. 4,000원으로. 그러면은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한 주당 1,000원씩 주식 할인 발행이 되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주니까 100만 원이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하고 주발초는 서로 상계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잔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할차가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100만 원에다가 이거 보니까 수수료까지 나갔네요. 수수료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면 주할차가 110만 원이죠, 지금. 근데 110만 원을 분개하지 않고 주발초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냐? 500만 원에서 요 110만 원을 빼주면 돼요. 390만 원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발행 수수료는요,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빼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9번에 답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네. 답 찾아내는 방법을 먼저 알아갖고, 그러니까 분계를 안 써도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만 체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체크해가지고 두 개를 서로 상쇄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해봐야죠. 자, 3월 5일 날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3월 5일 날 유상증자 했거든요. 네. 자, 요 분계를 누가 하느냐? 차소연님 한번 해볼까요? (3월 5일날) 주식 발행 초과금. 어? 가만 있어봐. 야, 저 뭐야? 이 주식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세요. 자, 차변에 오는 건 현금입니다. 주주에게 한 주당 10,000원씩 1000주 발행해가지고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주주에게 주식을 1000주를 주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입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10,000원씩 1000주니까 1000만원 받은 거예요. 네, 차변에 현금이 1000만원입니다. 자, 대변 액면가로 자본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일까요? 액면가니까 예, 500이죠. 그리고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가는 거예요. 대변에 가는 거예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현금은 알다시피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모두 자본에 해당이 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 증가, 자본 증가가 되는 이런 거래가 되죠. 자, 3월 5일 날 유상증자 분계는요. 전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잔액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하면 돼요.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나?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분계 때는 그걸 확인해야죠. 9월 20일 날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9월 20일 유상증자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9월 20일 날 유상증자 분계를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천은미님 한번 해보시죠. (9월 20일 날) 1000주를 4,000원에 발행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시고요. 예, 400만 원. 대변은요? 자본금. 네,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면 대변에 자본금은 꼭 나와야 돼요. 자본금. 액면가로. 네, 500만 원. 이렇게 액면가로 500만 원. 자, 그 다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차변에. 주식 먼저 이거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여기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여러분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개하게 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장부에 잔액이 남게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장부에 남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 두 계정은 서로 상쇄시키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수수료 1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원래는 이 분개가 3월 5일 날 이 분개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이 현금은 10만 원이 빠지고 들어오겠죠. 요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390만 원. 분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딱 500만 원 맞죠? 이 잔액이 없었다면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왜 현금이 390이 들어오냐면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고 현금을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요 수수료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져 버려요. 11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거야. 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쇄시켜야 돼요. 네.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2022년도에 이러한 두 번의 증자가 있었을 때 질문한 게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잔액이 얼마냐? 물음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잔액은 500만 원 증가했다가 여기서 110만 원 감소했죠? 예. 500만 원 증가했다가 여기 와서 감소했기 때문에 아까 500에서 110을 뺀 거예요. 그래서 39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찾은 거죠. 이것을 분개로 실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어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 390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의 이런 부분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많이 있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들, 이런 법인들은 이런 회계 처리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증자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설립한 걸로 쭉 그냥 가죠. 그러니까 자본 거래가 거의 없어요. 회계 처리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이게 어려운 거죠. 좀 생소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볼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회계 처리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회계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거래가 중소기업은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개를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알아두는 거예요.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시산표 중 재무상태표 관련 개정 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네. 수정분기가 끝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나타낸 것이다. 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 잉여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잔액시산표를 한번 볼까요? 네,
자산, 부채 쭉 기록했죠. 이익잉여금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익준비금부터.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세 개 다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익준비금 하면 여러분 법정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 제30조 몇 항에서 현금 배당에 매년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라라고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임의적립금은 법인이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의 당기 순이익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죠. 이 모든 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답이에요. 5,500, 6,500. 2번이군요. 2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잔액시산표를 보시고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한선미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님한테. 자, 잔액시산표를 보시고 비유동 부채는 얼마입니까? 비유동 부채. 응? 2천만 원 어느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이것만일까요? 좀 더 보시죠. 비유동 부채. 그렇죠. 장기 차입금까지입니다. 여러분,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할 수 있는 부채들이에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환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빌린 돈, 차입금을 말합니다. 비유동 부채입니다.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 부채 얼마요? 6천만 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강미소님, 네,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얼마일까요? 매출 채권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없네, 매출 채권이. 네네. 자, 말을 바꿨어요. 매입 채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매입 채무. 네, 3천만 원. 네, 외상 매입금 잘 보셨어요. 저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봤어. 네, 외상 매입금. 네, 매입 채무죠.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보라님한테 물어볼게요. 자본잉여금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고 하실래요? 자본잉여금? 예, 2천만 원. 요게 자본잉여금이죠. 주식발행 초과금이. 네, 그렇게 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근데 왜 기타 포괄 손익은 차변의 잔액이 있을까요? 손실이니까 이건 자본 감소 항목이에요. 자본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거든요. 이익은 대변의 잔액이 남고 손실은 차변의 잔액이 남아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과 이익도 서로 상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 기여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금의 이야기죠.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불입할 때,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불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확정 기여형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 2022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고 2022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 그러면 1,200은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2년 말에 퇴직급여 관련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미 지급한 건 빼고 지급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납본은 틀렸죠. 비용 처리라는 건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해야 됩니다. 아직 불입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가다라 중에 대변에 오는 것을 보면은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다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라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러분들, 확정 기여형 제도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는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불이백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백을 다 불입하면은 부채가 없는 겁니다. 왜냐? 퇴직금을 미리 보험회사에 다 주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퇴직금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할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이거는 부채가 됩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죠. 왜냐하면 회사 부담분을 아직 기말까지 덜 불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로 인식했다가 그 다음에 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또 불입을, 내년도 불에다 합쳐서 더 불입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그래서 이건 부채예요. 이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유동부채란 말이죠. 바로 금방 돈 마련되는 대로 바로 불입을 해야 돼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건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자가 발생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쇄시키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기업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라든가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이 1번이죠. 자, 우리가 지금 부채와 자본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5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